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쿄에 역대급 폭설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하루 만에 눈이 1m 가까이 쌓였습니다. 도로는 이미 마비됐고 전철과 차량들은 전혀 움직이지 못한 채 눈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닷새가 지나자 눈의 높이는 4m에 육박했습니다. 389cm. 일본 기상청이 관측 이래 최악의 폭설이라고 발표했죠. 이번 한파는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뉴스 앵커가 진지한 목소리로 속보를 전했습니다. 현재 도쿄 전역에서 전력 공급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난방기가 멈추며 저체온증과 히트쇼크로 인해 사망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창문 밖에는 온통 눈보라뿐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조차 눈에 가려 희미하게만 비칠 뿐이었죠.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전기가 끊긴 채 실내 온도는 5도 아래로 떨어졌고 주민들은 역겹의 이불을 덮어도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웃 주민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저기, 저 집은 여전히 따뜻하대.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집은 이렇게 얼어 죽을 지경인데? 그러니까 말이야. 가져온 제품 때문이라는데.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가정이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 단 한 집만 따뜻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도 그 집에서 환하게 비치는 불빛이 보였고 창문 너머로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불 속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서는 점점 더 많은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난방 기술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더라. 뭐? 전기가 없어도 바닥이 따뜻하다고? 그게 온돌이라는 거라던데 진짜인지 모르겠어. 사람들은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폭설 속에서 기적처럼 따뜻함을 유지하는 그 집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주인공은 출장차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예상 밖의 한파에 맞닥뜨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몰아치는 찬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죠. 서울도 이렇게 춥다고? 도쿄의 겨울도 춥긴 했지만 이곳의 한파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특히 습기를 머금은 찬바람이 뼛속 깊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죠. 그러나 놀랍게도 그가 머무르기로 한 북촌의 한옥 게스트하우스에 들어서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발바닥에 닿는 따뜻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당황한 얼굴로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뭐야? 바닥이 이렇게 따뜻하다고? 심지어 실내가 전혀 건조하지도 않았습니다. 난방기를 틀면 특유의 답답한 공기가 코를 찌르기 마련인데 이곳은 마치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봄날의 온실처럼 포근했습니다. 호스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따뜻하죠? 여기가 바로 한국 전통 한옥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이 온기를 책임지는 게 바로 온돌입니다. 온돌이요? 이게 난방기에서 나오는 열이 아니었군요. 호스트는 그에게 온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바닥을 통해 난방을 합니다. 바닥 깊숙이 돌과 흙을 깔아두고 그 아래로 따뜻한 공기가 흐르죠. 그러면 돌이 열을 흡수했다가 천천히 방 안에 방출해요. 그래서 전기가 끊겨도 오랫동안 집이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주인공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살던 일본의 전통 가옥에서는 난방이 비효율적이었고 겨울마다 추위를 견디기 위해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겨울 화장실 바닥이 얼어붙어 있던 그 기억이 떠올랐죠. 그때 우리 집에도 이런 온돌이 있었더라면. 그는 잠시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던 한옥 안은 조용했고 창문 밖으로는 소복이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닥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따뜻한 담요 속에 파묻힌 듯 포근한 느낌이었죠.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그는 한국의 전통 온돌이 현대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진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식 온돌은 스마트한 조절 시스템이 탑재되어 집안 온도를 자동으로 유지시켜주고 바닥에 깔린 구들장이 마치 보온병처럼 열을 오랫동안 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자료 조사를 위해 만난 한 건축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전기가 모두 끊겼죠. 그런데 온돌을 사용하던 가정들은 며칠 동안이나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구들장이 깊이 열을 머금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죠. 이야기를 듣던 주인공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렸습니다. 그때 우리 집도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머릿속에는 과거의 악몽 같은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화장실에서 싸늘하게 굳어있던 아버지의 모습, 한기가 가득 찼던 집안, 그리고 어머니의 울음소리. 그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온돌과 난방 제품을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말이죠. 출장 일정을 마치고 그는 온수매트와 난방 제품들을 구입해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도쿄에서 그를 또 다른 시험에 맞닥뜨리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도쿄에 폭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 눈이 쌓이는 일은 드물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오히려 눈이 내리는 풍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눈의 양이 점점 많아지더니 하루가 지나자 도로와 건물들이 모두 눈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기상청은 비상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폭설로 인해 전력 공급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따뜻한 곳에서 안전을 유지하세요. 하지만 재난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끊기면서 도시 전체가 암흑에 휩싸였고 난방 시스템도 멈춰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하며 이불을 겹겹이 덮고 추위를 견디려 했지만 실내 온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히트쇼크로 인한 사망사고가 속출했습니다. 그런데도 주인공의 집은 달랐습니다. 전기가 끊겼음에도 바닥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따뜻한 방 안에서 보리차를 마시며 눈보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온수매트를 들여놔서 이 정도로 버틸 수 있네요. 어머니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이웃들 사이에서 그들의 집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은 왜 이렇게 따뜻한 거지? 한국에서 가져온 난방 제품 때문이라던데. 진짜 그런 게 있어? 그리고 그 소문은 곧 아파트 6층에 사는 타케우치 요시히로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이웃들과의 갈등이 잦았던 인물이었고 이번에도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요시히로는 초인종을 연거푸 누르며 말했습니다. 거기 누구 없어? 문 좀 열어봐. 문을 열자 그는 싸늘한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당신네 집만 따뜻하다고 들었어. 온수매트를 나눠줄 수 없나? 그의 말투는 명령조에 가까웠고 이미 화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주인공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습니다. 저희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매트로 겨우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요시히로는 언성을 높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혼자만 따뜻하게 지내겠다는 건 이기적인 거 아냐? 당신네 원래 이렇게 개인주의적인가? 그 말에 주인공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당신의 표현에서 묻어나는 차별적 뉘앙스가 참을 수 없었죠. 그러나 그는 이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개인 소유의 물품이고 우리도 최선을 다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시히로는 막무가내였습니다. 현관문을 발로 차며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주민들이 복도로 나와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시히로 씨, 그만하세요. 다들 이런 상황에서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오히려 주민들은 주인공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시히로 씨, 작년에 단지 단열 공사 얘기 나왔을 때 반대하신 거 기억 안 나세요? 맞아요. 남의 물건 빌리기 전에 자기 집부터 관리하세요. 주민들이 하나둘 입을 열자 요시히로는 당황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쓸쓸한 표정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주인공은 어머니와 함께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따뜻했습니다. 폭설이 멈춘 뒤 도쿄는 눈에 파묻힌 도시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도로 곳곳에 쌓인 눈을 치우느라 분주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이 추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의 아파트 단지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었습니다. 난방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전기도 서서히 복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폭설은 주민들에게 재난 이상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주민들은 주인공과 그의 어머니를 조금씩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조용하게 지내던 모자가 사실은 자신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며칠 뒤 2층에 사는 스즈키 마사코 할머니가 주인공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미안한 듯 손을 비비며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번에 타케우치 씨가 너무 무례하게 굴었죠.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혹시 그 한국에서 가져온 온수매트라는 걸 저도 살 수 있을까요? 주인공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한국 제품이긴 하지만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어요. 제가 사용해본 몇 가지 제품 중에서 추천해 드릴게요. 그는 온수 매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난방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사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하네요.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따뜻하게 살아왔다는 게. 네, 온돌이라는 전통 난방 방식이 있어요. 전기가 끊겨도 구들장이 열을 오래 품고 있어서 쉽게 식지 않거든요. 이 대화는 다른 이웃들에게도 전해졌고 자연스럽게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새로운 소통의 장이 열렸습니다. 주민회의에서 단열 공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다 주말이 되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주민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의 주제는 단열 공사와 겨울 대비 난방 개선이었습니다. 그동안 비용 문제로 번번이 무산되었던 안건이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2층에 사는 스즈키 씨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폭설 때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다들 아시죠? 이번 기회에 우리 단지도 단열 공사를 다시 논의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반대 의견을 내던 사람들이 주춤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다케우치 요시히로는 말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주인공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온돌이라는 난방 시스템을 사용해왔어요. 그것 덕분에 대지진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가정이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었죠. 이번 폭설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제는 이런 난방 문제를 모두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진지한 표정과 말투에서 신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단열 공사를 찬성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손을 들고 동의를 표했습니다. 다케우치 요시히로도 머뭇거리다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찬성할게요.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그의 말에 사람들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이기적인 행동으로 불만을 샀던 요시히로가 이렇게 변화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회의는 단열 공사와 난방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주인공은 뿌듯한 마음으로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우리도 이제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웃들과 함께 말이에요. 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주인공은 회사에서 한국의 난방 문화를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삶과 마음속에 녹아있는 따뜻함을 전하고 싶었죠. 그는 한국에서 만났던 한옥 게스트하우스 주인장의 인터뷰, 전통 온돌의 역사를 담은 영상 자료, 그리고 주민들이 서로 돕는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완성된 날, 회사에서는 내부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직원들은 영상에 몰입하며 한 장면 한 장면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주인공이 아버지를 잃었던 겨울과 한국에서 따뜻함을 되찾은 이야기에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도 겨울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이런 따뜻한 문화가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다큐멘터리는 일본 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요 방송사와 미디어에서도 그의 다큐멘터리를 소개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한국의 여러 난방 기업들이 일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죠. 며칠 뒤 주인공은 엘리베이터에서 타케우치 요시히로와 마주쳤습니다. 요시히로는 수줍은 듯한 표정으로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큐멘터리 잘 봤습니다. 정말 감동적이더군요. 저도 이번에 단열 공사를 신청했어요. 주인공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문화가 이제는 그의 삶 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폭설이 녹아내리고 도쿄의 도로가 다시 반짝이기 시작한 어느 아침,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겨울이 두렵지 않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니까. 여러분, 이번 이야기가 따뜻함을 전해드렸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